2025년 2월 11일 미국 주식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좀 미국 주식 특징주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국 주식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0.3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98%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S&P 500 0.67%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세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7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테슬라의 경우 스티펠의 악재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그 외에 보시게 되면 리비안이 4% 급등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전기 밴을 공식 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콜라는 13% 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팔란테크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우버 테크놀로지 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쭉 보시게 되면 온 세미컨덕터가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암홀딩스 리포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195달러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인텔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신규 CEO가 취임한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및 크루즈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ADR 관련주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금요일날 금융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CFO가 1분기 매출이 4분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2%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 관련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철강 관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관련주와 알코아, 비철금속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에너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BP가 여기 있는데 BP는 좀 이따가 밑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유틸리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머크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스앤 허스 목표 상향 조정이 됐죠. 주가가 5% 상승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 중에서는 맥도날드가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일 매장이 예상보다 선방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단 나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4% 상승을 했고요. 양자암호는 실스크 상승을 했고 퀀텀, 리게티 3%, 6%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드론이나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 L3 헤리스 테크놀로지스, 그 다음에 온다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로켓랩, 그 다음에 쿨루 테크놀로지 그룹이 28%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로봇주 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로크웰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슈가 됐던 건 먼데이닷컴 실적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얘기해보면 요거는 좀 없어야 되는데 표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로크웰 위에서 언급을 좀 해드렸죠. 그 외에 모비라이가 좀 이슈가 있었어요. 모비라이가 이슈가 있었고 게임스탑이 이슈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위에서 있던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도 위에 있었는데 겹쳤고요. 리프트, 그 다음에 BP도 위에 있었죠. 좀 없앴는데 어느 순간에 좀 나타나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뭐 비철금속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리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쭉 보게 되면 모비라이, 마루베니 이 곳과 협력을 하게 되면서 텍사스 댈러스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비라이의 완전 자율주행 주택 로봇택시를 2020년 초부터 자사 앱에 도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로봇택시의 차량은 일본 대기업 마루베니가 제공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라이도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 12달러에서 19달러로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급락을 했던 종목은 셈텍이 예상치보다 하락을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약세였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코퍼레이션 역시 예상치의 매출은 상회를 했는데 이익이 낮았다라는 얘기가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성장 동력으로 신제품, 그 다음에 최소세권 임상 착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타 뉴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의 특징주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위에는 주가에 반영이 된 내용이고 지금부터는 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T모바일 티커가 T머스죠. TMUS.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위성문자 서비스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와 공동 개발한 위성문자 서비스의 베타 테스트를 모든 무선 고객들에게 개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서비스는 기존의 셀룰러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T모바일이 이번 위성통신 기능 확장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모바일이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해석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무선 고객 유치 및 가입자 유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는데 티머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예상 실적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머스 예상 실적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제가 매출액과 순이익, EPS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매출액은 5%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순이익은 6%대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PS는 10%대 상승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 실적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차트로 보게 되면 뭐 실적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의 문자 서비스 이슈로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면 210달러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뭐 무선 고객 유치가 되고 가입자가 유지가 되게 되면 뭐 210달러까지 안 떨어지고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기준으로
248달러죠. 248달러가 이전의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전의 저항이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탈 시에는 늘렸다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미국 보험사 아치캐피탈 얘기가 좀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대형 재해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을 했고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향후 리스크 강화 전망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외에서는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아치캐피털의 4분기 조정 손해율이 79%로서 전년 동기 78.9%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등의 재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아치캐피탈 CEO는요. 대형 재해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모든 사업 부문에서 기여도가 컸다면서 산불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규모를 40억 달러로 추정을 하게 되고 이는 아치캐피탈 부담금이 4억 5천만에서 5,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됐든 재보험을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직은 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연재해 증가로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재보험 시장의 리스크 강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투자자들은 안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치캐피탈 차트 실적 먼저 보죠. 이번엔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1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가 다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늘어드는데 순이익은 줄어드네요. 그렇죠? 한 10% 정도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EPS는 소폭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순이익이 좀 약세고 돈이 언제 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악재, 산불에 대한 악재 때문에 주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보험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89에서 90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92.3달러까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등이 나와도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버텍스 파마슈티컬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0.14% 정규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0.43%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및 R&D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EPS도 역시 전년 동기가 3.71달러였는데 이번이 3.5달러가 나왔어요. 다만 2025년 실적 개선을 전망을 했는데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주식은 그냥 계속 제가 얘기를 고정적으로 해드릴 텐데 주가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좀 축소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1분기 실적은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적자였죠.
2분기에 적자 폭이 엄청 컸습니다. 그러면서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2021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가가 조금 더 하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은 390에서 500 사이, 요 사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하락을 하진 않은 모습이었는데 뭐 이때 하락하고 계속 버티고 올라갔죠. 실적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400 언더에서는 버텍스 파마슈티칼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지금 뭐 떨어지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뷰티 제조업체 코티. 뭐 코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장품 업체죠. 화장품 업체고요. 화장품 실적 다 안 좋았습니다. 그쵸? 다 안 좋았고요. 이번에도 역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면 로레알이라든가 엘프뷰티 이런 종목들 보면 실적 다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티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환율 변동에 따른 매출도나 전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시간 거래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뭐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2.2% 하락했는데 다른 거는 막 10% 20%씩 급락을 했습니다만 코티의 경우는 다른 화장품 하락할 때 같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환율 변동이 하반기 매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 확장 추진을 위해서 외환 환경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 지출 둔화라든가 원자재 비용 상승들 역시 실적 부담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적어도 1분기는 아니라는 거죠. 1분기는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매수가 굉장히 좋겠죠. 하반기 매수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 그래서 주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6달러 초반까지 주가 약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실적이 예상치대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13.5달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스 코트, 브레인 캐피탈, 베인 캐피탈이네요. 죄송합니다. 베인 캐피탈, 스탠리 프라이빗 크레딧, 그 다음에 뉴라이트 파트너스로부터 3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발표한 후 37%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번 투자로 회사는 대체대조표를 재자본화하고요, 연간 부채 상환 부담을 낮추고 성장 이니셔티브를 위한 유동성 확보, 운영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 보기 전에 이거는 실적 확인해야겠죠.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분기 실적 매출액이 좀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지금 EPS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실적이 적자, 좋지 않네요. 그쵸? 좋지 않습니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참고로 이 39% 상승한 건요,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주가는 뭐 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이랑 차트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실적 뭐 나오기 전까지는 약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모니 실적이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서 31%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간 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보다 EPS와 매출이 하회했네요. 자, 하모니 아마 이게 HLIT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합병되거나 사명 변경되게 되면 기존의 그 티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대충 나올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1분기 떨어지겠네요. 그쵸? 1분기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의 실적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상반기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작년보다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수기, 성수기를 좀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30%대 하락을 했죠. 30%대 하락을 하고 그나마 마무리가 8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실적 볼게요. 84, 90 EPS 그냥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8달러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8달러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15.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모닉 같은 경우는 하반기 8달러 이하다? 그러면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티스 세미컨덕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네요. 그리고 향후 전망보다도 좋습니다. 예상치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겠죠. 레티스 세미컨덕터 비중 확대 의견이고 매수 의견이 있고요. (3, 4분기) 실적이 비슷하네요. 순이익이 좀 비슷한데 EPS가 좀 많이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 1분기 실적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순이익이 급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2025년에 살짝 턴어라운드 되는데 뭐 2021년보다 주가가 하락한 실적이 그 밑에죠.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2021년보다 실적이 안 좋다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실적이 나쁜데 뭐 이전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이 이유는 단순한 거죠. 미국 주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될 게 방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본다라고 하면은 40달러 오면은 볼까. 그전에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루엔스 에너지 4분기 실적 매출과 이익 모두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37%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은 좋아지는데 상반기까지는 좋지는 않네요. 상반기까지 좋지 않고 한 3분기 정도에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키울 거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뭐 가든지 말든지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보게 되면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보조금이 작용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주가 5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에서 뭐 큰 관심은 없다 뭐 그런 얘기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간에 특징주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일도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